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박인영 인사드립니다. 선거가 오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린 것도 오랜만이실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심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가 하나만 봐도 이 무능한 대통령 한번 혼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바꿔주십시오. 저는 일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금정구 교육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금샘로 개통, 침대병원 공공병원화, 서동로 확장 풀어나가겠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물가부터 잡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이번이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기회이고 금정구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4월 10일 꼭 투표해 주십시오. YTN이 말이죠. 갑자기 사장이 바뀌자마자 레미콘 회사로 넘어가자마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한 보도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아무도 사과를 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셀프 사과를 했어요. 네, YTN 김백 사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방송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김건희와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내용인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했다고 사과한 건데요. 이 사과 방송은 강당에서 비밀리에 녹화됐고 이걸 뉴스PD를 건너뛰고 뉴스 시작 전 광고나 캠페인을 내보내는 주조정실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송출한 겁니다. 이게요. 공식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짠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사과문을 녹화를 한 다음에 주조정실에도 안 올리고 갑자기 이 USB 푹 꽂아가지고 그냥 기습 송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김건희 측에 요구가 있었겠죠. 아니면 한동훈 측에서라도 야 이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YTN 니들이 사과 이거 좀 내 라고 하는데 저 취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 노조도 파악이 안 됐고 간부들한테 이런 거 시키기가 좀 뭐합니다. 알아서 좀 해봐.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사실 이거 이 YTN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부글부글 해야 될 거야. 지금 다 열받았죠. 노조 측은 지금 이게 국민한테 사과한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용산에 엎드린 거 아니냐. 당연한 거지. 언제 국민들이 그거 했다고 싫다고 했냐고. 김건희 특검하라는 여론이 70%예요. 국민의 70%는 이런 의혹 제기가 당연한 거고 YTN이 이걸 했으면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사안인 거거든. 그러면서 아이고 누가 봐도 충성 서약이다. YTN 민영화가 말로만 민영화일 뿐 정권이 청부한 언론 장악임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아니 그러면 원래 YTN 제대로 인수하려고 제가 사실은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세월가 인수하게 그러니까 내버려둘걸. 한 1,400억, 1,200억 정도면 인수할 수 있었단 말이야. 난 진짜 부동산이 좋아서 YTN 사옥이 좋아서 인수하려고 그런 거지 방송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 들 거다. 100% 지분하는데. 근데 이 양아치들이 30% 지분 인수했어요. 30%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도 아닙니다. 따져놓고 보면 70%에 다른 주인이 있어요. 근데 이사들을 지들 멋대로 선임을 하고 사장을 선임하더니 가장 먼저 한 짓이 김건희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불법 방송을 송출한 거야, 씨발, 이거는. 방송에도 절차가 있고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부터 제작하는 사람, 편집하는 사람, 이걸 내보내고 송출하는 사람, 모니터링하는 사람, 다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의견들을 내놓고 들어요. 그래서 야 기획하는 단계 이거 아닌데 그럼 드롭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만들어졌더라도 데스크가 검토해서 이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안 나가는 게 이게 민주적인 방송인입니다. 이걸 이제 뉴스PD를 패스하고 기습적으로 내보내더니 원래 돌발 영상으로 내보내려고 했던 게 있거든요. 그거는 갑자기 불공정하다면서 못 내보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이죠. 70평생 70평생 이따위 정부, 이따위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최악의 정부다라고 하는 발언을 돌발 영상으로 나갈 건데 이거는 잘라버리고 김건희 여사한테 일방적인 주장을 내보내서 죄송합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 거야.
정말 YTN은 이제 고쳐 쓰기엔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인수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까지 되면 YTN은 이제 더 이상 방송사로서의 신뢰와 기능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방송사로서의 그 신뢰가 기능도 없어졌는데 문제는 계속 송출이 된다는 게 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가지시지 않았어요? 왜 식당에만 가면 맨날 YTN 아니면 TV조선이 틀어져 있을까? 그거는요, 애초에 그 텔레비 주인이 식당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송 테이블 비용을 내는 사람이 식당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홍보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TV를 주거나, 아니면 방송 케이블 TV비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대부분은 텔레비 주고 보조금 줍니다. 그런 방송으로 뉴스 방송들을 틀게끔, 업자들을 풀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 송출을 그동안 쭉 시켜왔어요. 돈은 누가 낸 건가요? 그게 문제죠. 누군가가 방송 언론 장악, 종편을 통한 여론 장악을 위해서 그거를 제공을 해왔는데 그 돈이 오래면 끊어지게 됩니다. 왜 오래 끊어지나요? 성렬이가 그런 데다 돈을 쓸 리가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 돈이 전부 다 건이나 성렬이 포켓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마저도 사라지게 될 거라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송출비 안 내주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무슨 YTN과 TV조선의 충성심을 가지고 그 방송을 틀겠습니까? 이제 시청률이 확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내고 또 그 채널권을 살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돈 있는 놈들이. 그 점을 우리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됩니다. 대부분 신문 팔러 다니는 애들이 신문 구독하세요 하고 들어가고 그 영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국장들이. 네. 자, 윤석열이 이제 막 던지는 것 중에 시리즈 중에 이제 R&D 예산 품목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알리백은 둘 다 모른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모른다. 한동훈도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R&D 예산을 대폭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치고 있는 거죠. 지가 결정할 일이 아닐 텐데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어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윤석열이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R&D라고 하는 건요,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연구를 하다가 뭔가가 꾸준하게 2년, 3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연구가 투입이 돼야만 이게 결과가 나와요. 안 그러면 중간에 이게 끊어지잖아? 기초 단계, 검증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이게 내가 오늘 예산을 끊었어.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연구를 안 했어. 자, 내년에 다시 시작하자. 돈 줄 테니까 절대 못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늦었다고 하는 거는 요즘 같은 기술 경쟁 시대에 어마어마한 트렌드가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그럴 리도 없지만 R&D 예산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해갖고 그게 옛날에 추가로 증액했으니까 그때 못했던 R&D도 다 되살아나고 정상화되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투입된 예산이 들어가도 이미 그 예산을 받아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들과 연구 프로젝트들이 다 해외로 나가버렸어. 끝나고 다 나가고. 우주항공 관련해갖고, 우주항공 얼마나 많은 이번에 로켓 기술 개발했던,
항공청 설립이 늦어지게 되면서 커피 한 잔씩 먹인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일본 잘 그 우주 연구원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와갖고 돈만 더 주면 R&D가 도로 살아날 것처럼 이런 개뻑을 치고 있다는 거죠. 돈도 없는 주제에. 어저께 정말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막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재건 사업 규모 발표를 했습니다. 재건 사업을 올해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건 사업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누가 대주느냐? 한국에서 지원금을 공여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5년 동안 한국의 수출입 은행을 통해 가지고 21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크라이나 언론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기재부 차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기재부 차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돈 주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무기 주는 나라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건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땡겨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5년 나눠줄 거 좀 미리 땡겨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개소리를 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안에서는요, 이번 5월 달에 지금 젤렌스키가 암살 내지는 제거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재건 비용 규모를 발표를 하면서 재건 비용은 한국이 준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뭘까요? 입금 좀 빨리 해줘요. 2달 있으면 나 없을지도 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국회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 되면 이 돈에 대한 지급을 철저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국제적 조약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줘야 될 의무도 없거든요. 21억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 그 정도 금액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조 8천억 원을 아무도 주지 않고 준다고 하더라도 재건에 쓰여질 리가 없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이거를 제공을 하겠다. 아니 또는 한국에서 받을 거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도 야 이거 윤석열이 믿고 이거 지금 그 분할해서 받아가지고 7대3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에 입금을 빨리 서두르기 위한 이런 개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네? 이건 우크라이나 언론이 발표한 외국 언론 기사, 번역이 안 된 우크라이나 기사에만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3부 토건이 발빠르게 이미 그 지역별로 재건 사업 협약 계속 맺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부 토건이 이 모든 집행을 하면서 그거를 다시 지가 돈을 받아가지고 밑에다가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돈 관리를 하려고 들어요. 3부 토건 대표가 누구죠? 윤석열이 친구 아닙니까? 검찰 출신이고. 이 짓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느긋하게 수익금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파들한테는. 정말 한심스러운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